언니 피부과 시술 추천해주세요. 그냥 겉면에만 살짝 바를게요. 이것이 현재 제 피부에는 모공과 흉입니다. 어느 순간 피부 톤이 하나의 스킨톤으로 점점 균일하게 옅어지면서 변하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언니 아젤리아 연고가 더 좋대요. 에크논 크림 별로 효과 없대요. 이때부터는 여러분 스킨케어가 재밌어집니다. 안녕 비탐찌들, 뷰드룸 유튜버 인씨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정말 많이 압도적으로 달리는 댓글이 있어요. 언니 피부과 시술 추천해주세요 라는 댓글인데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아주 확실하게 드리고 싶어가지고 영상을 통해서 박제를 해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구독 눌러주시고 가보도록 할게요. 오랜만에 봤는데 이 언니 피부 왜 이렇게 좋아졌냐, 뭐 한 거냐, 뭔가 저한테 언니 시술 받으셨어요? 보다는 그냥 바로 시술 추천해 주세요 라고 이제 댓글을 달아주시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마지막으로 피부 치료를 위해서 피부과를 갔던 게 7년 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 이후로는 그냥 홈케어만 쭉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시술 받으면 피부 더 좋아질 것 같은데 왜 안 받냐 라고 물어보실 텐데요. 저는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리쥬란 힐러, 티타늄, 피부가 좋아진다는 친구들 받아보고 싶어요. 근데 얘네를 받으면 내 피부가 스킨케어 얘를 써서 좋아진 건지 시술을 받아서 좋아진 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요즘에 근데 또 비탐지들이 저한테 약간 시술 후기도 많이 궁금해 주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봤거든요. 여러분 저도 한번 시술 받아볼까요? 시술 후기 궁금하세요? 이랬는데 아직 아니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뭐 45, 50세 이때쯤 돼가지고 좀 본격적으로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이 답변을 듣고 짜게 식어가지고 나가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잠깐만 나가지 말아주세요. 제가 쇼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을 위한 쇼. 비비크림을 쭉 짜네요. 그리고 이 비비크림을 그냥 겉면에만 살짝 바를게요. 이렇게 하고 종이에 찍어볼게요. 이것이 현재 제 피부에는 모공과 흉입니다. 물론 예전에 한 7, 8년 전에 비해서는 모공이랑 흉이 정말 많이 좋아진 건 맞지만 아직도 이 정도의 모공과 흉이 제 피부에 남아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피부가 좋아졌냐 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꼼수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피부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피부가 좋아진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는 꼼수 4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꼼수 4가지를 하나씩 아주 자세하게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 붉은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전에 여러분들이 보시던 제 피부고요. 이게 현재 제 피부예요. 모공이랑 흉의 그 위치가 거의 비슷하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떤 게 가장 큰 차이점이 있냐? 바로 붉은기죠. 그리고 색소 침착 흔적들. 요 애들이 과거에는 진하게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빠지면서 피부톤이 대체적으로 균일해져 보여요. 그리고 과거에는 진행 중인 여드름이 훨씬 많았던 상태이다 보니까 뾰족뾰족 튀어나온 입체적으로 나와 있는 여드름들, 그리고 그 외에는 푸른빛, 검은빛, 붉은빛의 색소 침착들이 같이 있다 보니까 같은 모공과 흉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쪽의 피부가 훨씬 더 좋지 않은 상태로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좋아 보이는 상태를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그 첫 번째가 전 붉은기 개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말하는 붉은기는 3종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진짜 찐 색소 침착, 여드름이 가라앉은 직후에 남은 그 붉은빛의 색소 침착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약간 환절기에 부분적으로 붉은 반점같이 올라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은 약간 알러지 반응, 가려움이랑 동반되면서 올라오거든요. 이거는 좀 피부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많이 올라오는 그런 현상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홍조입니다. 비탐지들 중에서 넓은 홍조가 좀 전반적으로 진행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붉은기는 이렇게 3종류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이 붉은기를 어떻게 해결하냐라고 이제 설명을 드린다면 첫 번째로는 여러분 근본적인 원인을 먼저 끊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겪은 색소 침착의 근본적인 원인은 뭘까요? 3초 안에 우리 대답이 나와야 돼요. 3, 2, 1. 여드름이죠. 색소 침착의 원인이 워낙 다양하게 있긴 하지만 제가 경험한 색소 침착의 너무 명확한 원인은 여드름이에요. 여드름이 애초에 안 생겼으면 저는 색소 침착이 안 남았겠죠? 근데 자꾸 큰 염증성 화농성 여드름이 올라와. 크기도 막 커. 막 농도 엄청 커. 그러면 걔네들이 이미 생기는 단계에서부터 염증이 동반되다 보니까 막 피로 거기로 쏠리고 점점 붉어지고 가라앉은 다음에도 붉은기가 오랫동안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여드름이 진행이 많이 줄어. 여드름이 나는 빈도수도 점점 줄어들어. 그러면 색소 침착도 비례해서 같이 줄어들겠죠. 근데 우리가 마음이 조급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을 못해요. 여드름도 진행 중인 상태에서 색소 침착도 보이니까 그냥 이 두 개를 같이 없애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떤 실수를 범하냐? 스킨케어에 진정 제품 바르고 그 다음에 미백 제품을 같이 발라요.
어차피 우리 피부에서는 그걸 받아들이지도 못해요. 그냥 우리는 얼굴에 염증, 상처를 가지고 있는 피부다? 그러면 뭐부터 해줘야 되냐? 근본적인 원인인 여드름, 그 염증 상처부터 먼저 진정, 항염, 항균 효과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걔네가 어느 정도 가라앉은 다음에 남아있는 색소 침착 케어를 집중적으로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색소 침착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다? 여드름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 근본적인 원인인 여드름의 고리를 먼저 끊어내줘야 색소 침착의 빈도수, 색소 침착의 개수를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제가 쓰는 제품 중에 그 여드름 진정이랑 색소 침착이 동시에 옅어지는 효과를 본 제품들이 있잖아요. 클레어스 블루드롭이라든지 파티온 노스카나인 트러블 크림이라든지. 그러면 걔네들만 그냥 진짜 가볍게 피부에 발라주고 마지막에 여드름 부위에만 한 번 더 스파 케어를 꼭 해주는 거예요. 스파 케어 관련해서는 제가 너무 입 아프게 많이 말했던 부분이라서 비타민지들 중에서 스파 케어 안 하시는 분들이 없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그리고 비타민지들이 요즘에 언니 아젤리아 그 연고가 더 좋대요, 에크논 크림 별로 효과 없대요, 이렇게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는데 효과 좋은 거 쓰세요, 여러분. 저 상관없어요. 그냥 저는 여러분들이 스파 케어, 스파템의 중요성을 더 많이 알게 돼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든지 간에 상관없으니까 여러분의 여드름에 효과가 있는 스파템을 쓰십시오. 그리고 아젤리아 크림도 제가 다음에 한번 써보고 후기를 남길게요. 그러면 이렇게 색소 침착의 근본적인 원인인 여드름의 고리를 먼저 끊어주고 난 다음에 안 보이던 것들이 눈에 띌 거예요. 진행 중인 여드름이 이제 가라앉으니까 남아있는 붉은 색소 침착, 푸르스름한 색소 침착, 거무스름한 색소 침착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집중적으로 이런 피부 톤 케어를 들어가주면 돼요. 그때 제가 추천드리는 성분은 강력한 고함유가 된 순수 비타민C 성분입니다. 우리같이 색소 침착이 많이 그리고 다양한 톤으로 남아있는 피부들은 웬만한 비타민 유도체로는 안 되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자극 없이 좀 편안하게 케어를 하기 위한 분들이 저는 쓰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저희처럼 강력하게 좀 효과를 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순수 비타민C 고함유가 된 제품이 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고함유가 된 제품이다 보니까 비타민 유도체보다는 피부에 자극감이 느껴지기는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써봤던 그 비타민 제품들 중에서는 순수 비타민C 고함유 된 제품이 짱이었다. 뭐에? 색소 침착이 옅어지는 거에. 진짜 피부 톤이 내 안색에서 나올 수 있는 최대의 뽀얀 안색을 만들어주는 거에 짱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는 제가 또 글루타치온 제품에 좀 효과를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순수 비타민C급의 효과가 보이는데 하는 제품들이 몇 개가 있어서 요거는 제가 추후에 따로 특집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들고 오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여드름 진행 끊어주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그 피부 톤 케어 해주다 보면은 어느 순간 피부 톤이 하나의 스킨 톤으로 점점 균일하게 옅어지면서 변하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때부터는 여러분 스킨케어가 재밌어집니다. 내 피부에 바를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고 피부에서 못 느꼈던 그런 피부 결들이 느껴지면서 너무너무 스킨케어 하는 것들이 재밌어지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느끼고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꼼수 갑니다, 여러분. 두둔. 피지랑 요철인데요. 비타민들 중에서 저는 피지가 많은 편이라 좁쌀, 균일하지 못한 피부 결이 고민이다 하는 분들까지도 포함이 돼요. 같은 피부 상태라고 해도 이게 있냐 없냐에 따라서 피부 결이 좋아 보이는 그 차이가 꽤 많이 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염증성 여드름, 화농성 여드름을 제외하더라도 얼굴에 이미 피지 분비량이 많은 타입이다 보니까 이런 내 코 옆에 뾰족뾰족 튀어나온 요철이라든지 이렇게 톡끝에 뾰족뾰족 튀어나온 피지 알맹이라든지 이게 얼굴을 만지다 보면 뭐가 하나 딱딱한 게 걸려요. 그래서 걔네들을 긁어내면은 나오는 알맹이가 있죠. 이게 뭐죠, 여러분? 피지가 결석화된 거죠. 근데 얘네들이 제거가 안 된 상태에서 피부에 남아있다라고 하면은 내 피부 표면이 울퉁불퉁해 보이는 현상들, 그거를 개선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처럼 피지 분비량이 많은 피부는 피지량이 많다 보니까 이 피지선의 통로를 막아버려요. 이렇게 막아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뭉쳐서 갇혀있는 애들이 여드름의 형태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염증이 동반되면 염증성 여드름, 화농성 여드름, 염증이 동반되지 않으면 비염증성 좁쌀 여드름, 이렇게 나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여드름 얘기는 아니다 보니까 비염증성 좁쌀 여드름 피지라고 생각해보고 갈게요. 먼저 이때 써주는 성분이 중요한데요, 여러분. 우리 대부분이 알고 계시는 바하 성분이 있죠. 각질 제거 성분 중에 하나인 성분인데 이 바하 성분이 가장 유명한 이유는 아하나 라하, 파하 이런 성분들과는 다르게 모공 속에 들어가서 피지를 청소해줄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성분이에요. 블랙헤드 피지 제품들 보면은 대부분이 바하 성분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 성분은 주의해야 될 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정말 민감하신 분들은 이 성분을 좀 많이 과하게 썼을 때 자극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요즘에는 물론 자극감이 안 느껴지는 사용감이 편안한 바하 제품들이 많이 나온 편이긴 한데 바하 성분 특성상 고함유가 되었을 때 혹은 많이 자주 사용했을 때 다른 성분들보다는 좀 자극감을 느낄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많이 민감하신 분들은 턴
텀을 조절해서 쓰시는 거예요.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아니면 2주에 한 번. 대신 정기적으로 데일리하게. 제가 좋아하는 바하 제품군은 패드 있고요. 클렌징 할 때 써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민감하신 분들은 클렌징 할 때 쓰는 방법도 너무 추천드려요. 왜냐면 클렌징 제품들은 발랐다가 물로 헹궈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극도가 훨씬 덜 하거든요. 나는 진짜 귀찮다. 세안할 때 각지지고 하는 것도 귀찮아 하시는 분들은 바하 성분이 함유가 된 수싹 패드 같은 것들 있잖아요. 더마토리의 제품들. 그런 제품들 사용해서 가볍게 스킨케어 첫 번째 단계에서 정말 피부 겉면을 훑어주는 느낌으로만 쓱쓱 피부결을 정돈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피부 속에 박혀있는 블랙헤드, 피지 알맹이들이 왁 다 한 번에 없어진다 이건 아니지만 과하게 생성이 돼서 뾰족뾰족 튀어나온 피지 알맹이들, 걔네들이 겉면이 말다게 녹으면서 비교적 피부를 전반적으로 만졌을 때 덜 울퉁불퉁하게, 덜 까끌까끌하게 만져지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차적으로 바하 성분을 사용해서 피지 자체를 좀 녹여내주는 걸 추천드리고, 두 번째로 우리 가장 신경 쓰이는 게 뭐죠 여러분? 코 블랙헤드랑 피지. 얘네들이 진짜 피지의 대표적인 아이들이잖아요. 얘네들에는 뭐가 효과가 있었냐라고 하신다면 저는 불려 쓰는 코팩 타입이 짱이었다라고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이제는 뭐 거의 안 쓰시는 분들이 없을 정도일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많이 쓰는 제품 중에서는 그 메딥 힐 제품이 있어요. 그게 이제 불려 쓰는 코팩 타입인데 같이 동봉되어 있는 스패츌라가 있거든요. 그걸로 이렇게 가볍게 정리를 해주면 진짜 비포 애프터가 요 정도로 보일 정도로 산화된 거뭇거뭇한 블랙헤드랑 피지 제거가 너무 잘 돼서, 나는 바하 성분을 썼는데도 해결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코에는 이 제품 써보시면 조금 이제 확실한 블랙헤드, 피지, 비포 애프터를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튀어나온 요철 애들. 얘네들은 다르게 접근을 해줘야 되거든요 여러분. 블랙헤드랑 피지는 없애줄 수가 있잖아요. 요철은 피지처럼 보이긴 하지만 짜낸다고 짜져지지도 않고요. 뭘 해도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되냐?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크림팩을 하세요 여러분. 스킨케어 다 마치고 여기 요철이 많은 부위에만 토리든 겔크림 같은 거, 수분 크림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을 이 요철이 많은 부위에만 한번 듬뿍 얹어주고 그냥 그 상태로 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족했던 유수분 밸런스가 쫙 이렇게 먹어 들어가면서 정말 못해도 이틀 안에 튀어나온 요철 애들이 속으로 들어가면서 숨구멍이 연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주시면 너무너무 자극적이지도 않고 빠르게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지금 붉은기 옅어지게 해줬죠. 그 다음에 튀어나온 블랙헤드랑 피지 알맹이, 요철 안으로 들어가서 굴곡졌던 표면들이 균일해지는 효과 넣어줬죠. 그러면 세 번째 뭐 가야 되죠? 피부결. 피부 겉면이 균일하게 하는 작업을 한번 해놨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로는 정리된 피부 바탕을 매끈매끈해 보이게, 광나 보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여러분 마음껏 하세요. 연예인들 속광 표현, 물광 표현 한번 해보자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거든요. 이때는 어떤 성분을 추천드리냐? 바하 고함유된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이 성분은 너무너무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고함유된 성분이어도 비교적 다른 각질 제거 성분보다 자극적이지가 않아요. 바하 성분 특성상 피부 속으로 깊게는 들어가지 못하는 그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피부 겉에서만 얘네들 막 각질을 마이드하게 막 녹여주고 별의별 다 해주면서 피부에서 물광이 나게 만들어줘요. 근데 그게 그냥 물광이 아니라 진짜 좀 달라요. 레벨이 달라요. 정말 이거는 무슨 관리받은 피부처럼 물광을 뿜뿜하는 표현으로 만들어주거든요. 이때 추천드리는 제품은 제가 하도 많이 소개드리는 제품들 아시죠? 화잘먹 제품으로도 제가 잘 쓰는 마몽드 플로라 글로우 로즈 리퀴드 마스크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스킨케어 할 때 제가 잘 쓰는 바이오힐보 콜라겐 에센스가 있잖아요. 이런 제품들을 써주면 잘 가꿔놓은 바탕을 더 광나게, 정말 좀 매끈매끈해 보이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조금 더 내 피부가 좋아지게 만들고 싶어. 나는 이제 좀 욕심난다. 나는 이제 이런 화장했을 때 주름 부각도 좀 안 됐으면 좋겠어. 피부 결이 퍼석퍼석해 보이는 게 너무 싫어 하시는 분들은 건조, 탄력 관리를 들어가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드름이 진짜 한창 진행 중일 때 저에게 있어서 가장 사치인 관리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자외선 차단이었고, 두 번째가 속건조 관리였어요. 여드름이 진짜 벌집처럼 나 있는 상태에서 자외선 차단? 엄두도 못 내요. 그냥 내 피부가 좀 타더라도 여드름을 없애는 거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지, 자외선 차단제를 2시간, 3시간에 한 번씩 덧바르는데 그거 꿈도 못 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속건조? 아픈 염증성 여드름이 얼굴에 많이 나 있는 상태에서는 속건조가 잘 느껴지지도 않아요. 왜냐면 이 여드름 자체가 아프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앞에 1, 2, 3번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는 약간 사치를 부려도 된단 말이에요. 속건조 신경 쓰여. 화장했을 때 이런 좀 건조해서 아니면 기름져서 생기는 주름 부각 신경 쓰여, 탄력이 떨어지는 게 신경 쓰여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는 이제 속건조를 챙겨주셔야 돼요. 제가 느꼈을 때는 저는 한 30대 초 중반 때부터 이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기름 양이 막 20대처럼 계속 뿜뿜하면 모르는데 임신도 하고 출산도 이제 했다 보니까 기름의 양이 좀 예전보다 많이 줄어든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30대에 들어서면은 수분만 날아갈 뿐만 아니라 유분도 같이 날아가요. 그전에는 정말 수분만 부족했다면
이제는 유분과 수분이 같이 증발했다. 얘들아 돌아와줘.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피부의 건조함으로 인한 자잘한 주름 부각이 진해지고요. 피부의 생명력을 잃은 듯한 탄력이 없어지는 게 눈으로 보여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환절기에 화장을 하든 뭘 하든 시간 지나면 퍼석하게 막 마르면서 허연 각질 뜨는 현상들 있죠. 이런 것도 저는 유수분 밸런스가 망가졌을 때 많이 보이거든요. 특히 환절기, 봄, 가을에는 더 신경 써서 해줘야 되고 뭐 겨울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때 속건조, 탄력 관리를 짱짱하게 해주는 편입니다. 근데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 화장품만 정말 과장 안 하고 1000개 넘게 있을 정도로 화장품이 많은 사람이긴 하지만 또한 프로 귀찮러이기도 해요. 조금이라도 끈적이는 거 느껴지면 귀찮고 뭐 하면은 못 씁니다. 안 써요. 스킨케어는 자고로 효과도 효과지만 사용감,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기 편한 제품이어야 저는 정말 빛을 발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저를 위한 최고의 속건조 탄력 케어 제품은 겔 마스크만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실질적으로 손이 잘 가면서 정말로 건조함으로 인한 주름 부각, 피부 결, 탄력, 진정 전반적인 그 효과가 너무 확실하게 보이는 친구라 저는 요즘에 정말 하루에 2개는 붙여요. 붙인 상태에서 일을 해요. 막 컴퓨터 작업해요. 떼어내고 촬영해요. 또 약간 건조한 것 같다 하면 또 겔 마스크 붙여놔요. 이런 식으로 하고 뭐 집에 있을 때는 뭐 자기 직전에는 그냥 필수고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 미스트를 뿌려주죠. 여배우 피부 관리 중에 1일 1 마스크팩 붙인다 이런 거 있었잖아요. 진짜 공감 못했거든요. 왜냐면 난 그때 염증 그 자체의 여드름이 얼굴 전체에 분포가 되어 있었다 보니까 어떻게 이 피부에 1일 1 마스크팩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는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뭐 비탐지드 중에서 시트 마스크팩 잘 맞으시는 분들은 쓰셔도 되는데 제가 느꼈을 때는 시트 마스크팩이랑 겔 마스크팩의 가장 큰 차이점은 수분 보습 밀폐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트 마스크는 아무래도 그 밀폐가 되진 않다 보니까 수분이 잘 먹여지기는 하나 시간이 지났을 때 마른다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잖아요. 겔 마스크팩은 시트 마스크팩보다는 수분 보습 밀폐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확실히 겔 마스크팩을 요즘에 압도적으로 더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물론 겔 마스크팩도 그게 중요한 거 아시죠 여러분? 재질. 흘러내리는 제품들은 그거 붙이고 일 못해요. 아무리 성분이 좋아도 그런 제품들은 편안하게 붙이지 못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들어간 성분들을 좀 보는 편인데 그게 다 잘 맞는 친구들 위주로 데일리하게 붙이는 편입니다. 근데 이쯤에서 비탐지들이 그것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언니 그러면 뭐 다른 거 시술 받는 거 없냐? 라고 물어봐 주신다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얼굴형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으로서 얼굴형 위주의 시술을 정기적으로 받는 편이에요. 근데 지금 까먹고 보톡스를 안 맞긴 했는데 저는 이 표정 주름이 정말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주름이 잘 생기는 부위에 정기적으로 보톡스를 맞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이갈이도 정말 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각턱 발달이 꽤 많이 커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톡스도 정기적으로 맞는 편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안 한 지 1년 반 넘어가긴 하는데 슈링크 같은 그 리프팅들을 받습니다. 그 다음 또 뭐 있지? 볼살 주사. 그냥 본투비 얼굴에 볼살이 좀 많은 타입이어서 볼살을 없애주는 데 효과가 있는 볼살 주사를 좀 정기적으로 맞는 편입니다. 이렇게 3개가 정기적으로 받는 건 끝이에요. 그런 건 있다 여러분. 제가 어깨 승모근이 정말 많이 뭉쳐있고 365일 승모근의 통증을 달고 사는 사람으로서 마사지를 정기적으로 받는데요. 그런데 가면은 하다못해 이제 뭐 얼굴에 토너라든지 크림이라든지 랩핑 팩이라든지 모델링 팩이라든지 이런 거 해주시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마사지 받을 때 같이 받는 편이긴 해요. 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피부가 좋아지는 시술이나 치료는 안 받았지만 피부가 좋아 보이게 할 수 있었던 꼼수 4가지와 평소에 뭐 얼굴형 관리를 위해서 어떤 시술을 받는지까지 다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해결이 되셨길 바라고요. 기쁩니다. 저는 그 정도로 시술을 받은 것 같이 보일 정도로 피부가 좋아졌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요. 이 과정이 제 유튜브 채널에 다 올라와 있으니까 정말 저와 같이 여드름부터 피부 결 고민까지 생애 주기를 같이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 채널 한번 정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확인이 바로 되는 댓글들은 답변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는 다음에 더 유용한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